네, 한의학 총강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할 거예요. 왜냐면 이 파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더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길어져서 지금까지 막 20분부터 한 50분까지 강의가 있었는데 오늘 한 10분 내로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쉬운 걸로 합시다. 그 대신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입법방위론의 주요 파트 있잖아요. 요거를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은 동남 중서북이 있고 지불만 천불만 아시겠죠? 고지대 저지대 차이. 요 동남 쪽은 저지대, 요쪽 저지대. 그 다음에 서북 쪽은 뭐예요? 고지대. 요 몽고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가운데는 당연히 밸런스가 잡힌 땅이겠죠. 그래서 저지대는 지불만, 양기가 좀 왕성한 곳, 고지대는 천불만, 음기가 왕성한 곳. 그리고 각각 뭐 목, 화, 토, 금, 수로 배속이 되었기 때문에 요 기운도 약간 생, 장, 수, 장 요렇게 배속이 됐죠. 요 생만물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이건? 뭐 여기가 조화 상태의 땅이기 때문에 뭐 각양각색의 뭐 어떤 사물들이 다 자랄 수 있다. 다른 데는 약간 편중된 그런 동물이나 식물들이 자라겠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마치 사막에서는 그 선인장 계통의 식물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요 가운데 땅은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뭐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요 생만물은. 그래서 보면은 뭐 바닷가에 연접한 건 둘이는 비슷한데, 그래서 지대도 낮고 지반도 약한 건 다 비슷해요. 근데 남쪽은 덥거든. 그렇기 때문에 막 수증기가 생기면서 안개가 막 동반되니까 고온다습하겠죠. 얘네 둘도 마찬가지죠. 둘 다 뭔가 생활이 좀 퍽퍽하고 기후가 거칠고, 그런데 얘는 북쪽이니까 조금 더 춥겠죠. 약간 그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고원지대긴 한데. 그리고 이거 저번에 물이 거칠다고 말한 거, 요거 에비앙, 다량의 미네랄 함유,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했죠. 여기는 뭐 가운데니까 평평하긴 한데, 항상 가운데 이렇게 틀어박혀 있으면 어떤 게 생겨요? 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습해진다. 그래서 약간 요 둘의 습 차이도 뭔가 기전이 다르다고 설명드렸죠. 요거는 뭐 고온에 의한 습이고, 요거는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습, 뭐 그 정도 느낌이에요.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의식주가 좀 다르죠. 보시면은 얘는 뭐 바닷가에 위치했으니까 짠 거를 많이 먹긴 할 텐데, 여기는 고온하기 때문에 생물 상태로 좀 오래 보존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발효시킨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약간 뭐 신음식, 그죠? 뭐 여기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좀 뚱뚱한 편이고, 여기는 유제품을 주로 먹겠죠. 유목 생활을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결국 이게 병리기전으로 나가는데, 짠 음식은 결국 정리를 하면은 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뭔가 짠 음식을 먹으면 막 물이 땡기는 것도 요런 거랑 비슷한 거죠. 자체가 열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색도 검고 주리가 거치면서 피부병이 잘 나타나는 거예요. 요 동쪽, 요쪽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대신 남쪽은 비슷한데 열이 뭔가 발생하는데, 이 신음식 자체가 오미자처럼 뭔가 땀을 닫아버려요. 땀을 못 나가게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뭐 열이 배출돼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되니까 벌시뻘겋고, 계속 수렴이 강하기 때문에 이 발효, 신음식 자체가 수렴성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만 되고 이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경련, 떨림이나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얘는 치법도 뭐 째는 그런 돌침 같은 거, 펴무석. 그리고 얘는 주리가 아주 치밀하거든요. 여기 치리라고 나오죠. 치밀하다, 주리가 치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침을 쓰려고 해도 침이 잘 안 들어가. 실제로 침을 놓을 때 정말 주리가 빽빽해서
침이 좀 안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침을 놓으면 그냥 쑥쑥 들어가는 분도 있고, 이게 진짜로 차이가 납니다. 시술을 하다 보면. 그럼 주리가 침이면 어떻게 되냐? 굵은 침은 잘 안 들어가거든. 그래서 가는 침을 생산하는 기술이 발달됐겠죠. 뭐 밑침,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구침. 그리고 가운데 땅은 뭡니까? 다양한 먹거리가 도처에 널려 있어 사람들이 일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뭐 위축된다거나 팔다리로 갈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팔다리에서 몸통으로 기운이 흘러가 버리지, 역으로. 그거를 골증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활동량이 적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운동으로 풀어주거나 안마로 열심히 혈액순환을 시켜줘야죠. 그 다음에 이쪽, 여기는 서쪽은 기름진 음식을 주로 먹어서 뚱뚱한 편이라고 했죠. 그래서 외부 사기는 잘 침투를 못해요. 외표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 대신 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생긴 어떤 내상 증상들, 소화불량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독약, 뭐 실제로 강한 독성 약은 아니고 일반 음식보다 강한 약을 써서 내상 질환을 개선시켜야겠죠. 북쪽은 그냥 차니까 속도 늘 차고 더부룩한 거야. 그래서 요 더부룩하다. 요런 게 항상 뭐랄까, 뱃속에 찬 기운이 좀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약을 써도 따뜻한 약을 쓰겠고, 특히 뜸 같은 거 발달했겠죠. 요 뜸 구자 알아두셔야 됩니다. 둘 다 요 불화자가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온열요법이 쓰인다. 많이 발달이 됐다. 이거는 꼭 잘 외워두세요. 1대1 매치를 시켜서. 그러면 오늘 할 거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변증 논치. 한의학적 진료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어떻게 보면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죠. 변증과 논치,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증, 저번에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진찰을 하다 보면 되게 자잘한 여러 개별 증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이 아프다. 난 소화도 안 된다. 잘 안 되네요. 소화도 안 된다. 나는 대변도 잘 안 나온다. 먹었을 때 뭔가 위산이 역류하는 느낌이 든다. 요새 생리 주기가 조금 뭐랄까 들쑥날쑥해요.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한 증상들이, 개별 증상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진찰하다 보면. 근데 이거를 모아야 돼. 왜 모으냐? 모으는 이유는 뭐냐면 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엄청 다양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증상이 단일증에 대해서 꼭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다양한 발병 원인이 있겠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뭐가 있단 말이야. 공통적으로 딱 가리키는 어떤 모종의 딱 원인이 있어. 요거를 찾아내는 게 사실상 변증의 기본 목표입니다. 즉 이들의 어떤 요 증상을 나타내는 집합 A가 있고, 요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집합 B가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집합 C가 있는데 얘들의 교집합을 찾아내는 거지. 좀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그럼 요거를 치료하면은 요거를 개선시켜야 얘네가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변증을 보면은 사진, 망문 문절을 통해 수집한 모든 현상들을 지금 종합하고 있죠. 여기서 이 사진, 망문 문절, 사실 우리가 정보를 얻는 방법은 크게 뭐예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5가지가 있죠. 그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거 시각적 정보들, 모든 정보들, 안색이라든지 모든 색깔들 있잖아요. 시각적 정보들, 체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게 망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쉽죠? 그리고 문자 2개가 있는데 요거 구분하세요. 요건 귀자가 들어가 있고 요건 입구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요 귀자가 들어간 거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망은 시각이겠죠? 이 절은 나중에 나오지만 촉각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원래대로라면 듣다니까 청각인데 사실 대부분 후각, 미각까지 좀 포함시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진찰을 할 때 냄새나 맛을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냐 하지만 이 청각이야 뭐 호흡 소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호흡음이 뭔가 이상해. 아니면 목소리나 어떤 코 풀렁풀렁 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배에서 꼬록꼬록 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이건 완전히 전형적인 청각적인 정보들인데 이 후각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똑같은 거리에서 말을 할 때 구취가 올라오는 경우, 이런 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후각은. 그리고 사람을 뭐 맛을 보느냐, 이거는 사실 임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건 아닌데, 요거는 뭐 예전에 왕들이 대변을 봤을 때 그거를 실제로 냄새를 맡거나 심지어 맛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뭐 이것도 활용을 하려면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상 거의 요 선 안에서 요 문제는 거의 끝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보시면 5가지 정보 얻는 방법을 다 썼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게 뭐지? 문에 입구자 들어간 거죠. 이건 서로 그냥 대화하는 거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호소하는 증상을 잘 들어보고 내가 물어보면서 자세히 그거를 캐내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그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오감 정보는 요 3개예요. 그리고 요 3번째 무는 그냥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끌어내는 것. 사실 이 대화도 해보면 아시겠지만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진실된 정보를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상에 돌입하기 전에 그냥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방금 말한 거는 어느 정도의 진실성이 있구나. 방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표정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좀 약간 과장해서 말한 것 같아. 이런 어떤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이 언어를 넘어서는 곳에 있는 어떤 진짜 그 몸 상태를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임상에 돌입하기 전에 저는 뭔가 사람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면서 어떤 대화의 스킬, 그런 걸 많이 키우는 거를 저는 되게 추천을 합니다. 제가 초반에 되게 이런 게 잘 안 돼서 그냥 환자분을 곧대로 적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뭔가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항상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뭐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촉각 얘기 안 했는데 이거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뭐 만져봐서 알 수 있는 진맥, 맥상이나 아니면 배를 만지기도 하죠. 복진 같은 거. 아니면 근육결을 만져보기도 하고, 이거는 촉각. 어쨌든 사진은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얻어내는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야 돼.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정보들은 말했죠. 인체는 정체성, 유기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향하고 있는 뭔가 하나, 공통적인 하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 교집합. 이런 지엽적 증상들이 이면에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뭔가 근본적인 원인이 존재를 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전제라고 썼지만 사실 이게 거의 팩트입니다. 한약에서는 되게 중요한 전제예요. 이 전제하에 요 교집합이 뭐냐를 추정해내는 그 병리적 기전 추정 과정을 변증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감별하다, 증. 그래서 이 증은 요거랑 조금 발음이 똑같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요런 것도 있거든요. 증자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요거예요. 요런 거 있잖아요. 어떤 개별적인 증상들.
근데 요거는 뭔가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요 개별적인 여러 개의 증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어떤 요거를 발견해낸 거지. 발견해낸 요거지. 요게 요거지. 요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똑같이 증으로 뭔가 발음이 되고 좀 의미도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변증할 때는 요 증자를 쓰시는 게 맞아요. 요건 아닙니다. 요거는 개별 증상이니까. 그죠? 자, 마지막 논치. 오늘은 진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거의 20분 가겠네요. 논치. 이거는 쉽죠. 사실 요게 포인트지 요거를 감별해내느냐가 얼마나 잘 감별해내느냐가 명의랑 일반 의사의 그 차이, 기준입니다. 감별 기준점. 사실 이것만 밝혀내면 치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에요. 왜? 아까 말했던 요 원인을 제거하면 되거든. 요 다양한 원인에 손대지 말고 요거 하나만 제거하면 되는 거거든. 그게 치료를 논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변증 과정을 통해 추정된 병리적 기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치법, 즉 자잘한 것들 다 손대지 말고 요거 하나만 손대면 결국 나중에 얘네 다 없어지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치법을 선택하는 과정, 요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이 논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증 치료가 있어요. 딱 보세요. 견담, 치담. 담이 보였을 때 담을 치료한다. 혈이 보였을 때 혈을 치료한다. 열이 보였을 때 열을 내린다. 이거 막 열 날 때 일단은 열 내리고 생각하자. 열의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혈제 일단 써서 열을 내려. 왜? 열이 높은 상태로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게 대증 치료예요. 그럼 여기서 증은 뭐예요? 요증이겠죠. 아시겠죠? 개별적인 증상을 일단은 치료해 놓는 거야. 이런 대증 치료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양상의 치료, 즉 병을 치료할 때는 뭐다? 반드시 그 근본을 구해야 된다. 근본이 얘죠.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야 다른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증상은 동일하지만 병리적 기전이 상이한 경우들에 대해서 다른 치료법을 적용한다던가. 이거는 그 말이에요. 하나의 증상에 대해서 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할 수 있고, 또 이건 이런 수도 있어요. 증상은 상이한데 병리적 기전이 오히려 동일할 수도 있겠죠. 그럼 당연히 같은 치료법을 써야지. 그래서 전자는 이 병은 그래서 그거로 보시면 되지. 요증. 그죠? 그래서 요 증은 비슷한데, 증은 같은데 치료법이 다를 수 있지. 왜? 이 증이 다르니까. 그죠? 이건 뭐예요? 이병동치. 요거는 다른데 요게 같기 때문에 결국 동치 하는 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요거예요. 얘를 찾아내서 얘를 치료하는 거지. 그렇다고 꼭 이거에, 그러니까 상황을 잘 보셔서 뭐랄까, 요거에 불과하지만 되게 급한 경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열증 같은 거. 이거는 근본 원인을 잡기 전에 이걸 먼저 내려야 되거든. 그래서 대증 치료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엄청 우선시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CPR 해야죠. 이 사람 왜 죽어가고 있냐 검사하지 말고. 그런 거랑 비슷해요. 대증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당장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잘 살펴서 근본을 뿌리 뽑는 요런 변증 논치가 필요하다. 요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